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이제 4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리더의 세 번째, 특히 영업 리더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업 리더의 A, B, C, D 중에서 첫 번째 A, 영업 리더가 팀을 구성할 때, 팀을 만들고 팀원을 선발할 때, 그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른, 필요한 사람들을 3A로 기준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 뽑아라. 어빌리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스퍼레이션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것은 애티튜드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다시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영업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업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직무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탤런트와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재적소의 사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리캡드리면서 오늘 ABCD 두 번째, 원래는 B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을 해보니까 B와 C를 오늘 다 하기는 좀 벅차고, 그래서 오늘 먼저 C부터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B와 D를 묶어서 한번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 consistency죠. 흔히 이제 일관성. 리더가 어느 리더나 똑같지요. 영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리더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영업 리더의 입장에서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다시 돌아오면 똑같이 영업 리더든 다른 부서의 리더든 뭐 경영층이든 최고 경영자까지 다 통칭해서 항상 리더의 고민은 뭐죠? 직원, 역량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직원을 어떻게 리텐션 하느냐, 조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조직에 계속 역할을 하도록 하느냐는 숙제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직원을 한번 라인셀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가로축을 우리 직원이 갖고 있는 역량 또는 잠재력, 잠재 역량으로 표시를 하고, 세로축을 한번 그 직원이 나타내는 성과, 결과라고 한번 평가를 해보죠. 성과는 단기적으로 그해 또는 그 분기마다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통칭적인 이밸루에이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가로축에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원을 볼 때 이 직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역량과 미래에 표출될 역량을 결합해서 봤을 때 어떤 잠재력이 있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것을 라인셀로 한번 쪼개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직원이 지금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까? 결과도 안 나와요. 잠재력도 회사에서 볼 때, 리더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질 기력도 없다. 이런 직원이 떠난다. 우리 그냥 여기 많은 리더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회사나 리더로 볼 때는 그닥 고민할 주제가 아니죠. 도리어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게 리더들이 보통의 고민이죠. 별 문제가 아니겠죠. 이런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근데 잠재력도 매우 뛰어난, 이런 직원들은 흔히 얘기하는 탑 탤런트다, 또는 우리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 미래의,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우리 조직을 이끌어갈 그런 어떤 리더 포텐셜로 보죠. 이런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죠. 리더도 심각하고 그 팀의, 회사의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른쪽에 두 가지 셀, 여기 나온 6번 셀과 8번 셀을 한번 쳐다보시죠. 직원의 역량은, 잠재력은 매우 뛰어난 직원이죠. 이 직원이 갖고 있는 현재 역량, 미래의 잠재 역량까지 결합해서 봤을 때 매우 필요한 직원이죠. 그런데 이런 직원들이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단기적인 성과가 안 좋아서. 이게 바로 문제지요. 단기적인 성과는 안 좋지만 미래 잠재력이 뛰어난 직원을 놓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많은 영업 조직이 이런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리텐션 이런 얘기를 리더들이 많이 할 때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떠한 직원들이 떠나고 어떤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 머물러야 되는가. 여기에 역량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어스팔레이션, 애티튜드를 결합한 그런 것으로 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다시 영업직으로 돌아와서 2010년대 초에 미국의 제니퍼 맥브레인이라는 인사 컨설턴트가 서베이한 결과를 한번
아티클이 있습니다. 왜 훌륭한 세일즈맨들이 회사를 떠나는가? 그 25가지 이유라는 아티클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1번서부터 5번 사이에 4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컴펜세이션 또는 인센티브, 리워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컴펜세이션이 부족하다, 낮다. 그리고 내가 기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서는 나한테 적합한 오퍼링을 해주고 있지 않다. 그죠? 주로 컴펜세이션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인사 전문가들이 이런 서베이를 하고 난 뒤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업 조직의 컴펜세이션 시스템을,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를 보완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죠. 저는 냉정하게 영업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이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영업 직원들이 과연 컴펜세이션 때문에 회사를 떠날까요? 25개 이유 중에 밑에 랭킹되어 있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한 6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한 줄 한 줄 보시죠. 컴펜세이션만이 아니죠. 첫 번째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쿼타, 목표, 이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불합리하다는 거죠. 나는 같이 일하는 리더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왜 이러한 임원들이 우리 회사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뭔지 난 충분하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회사의 문화, 이상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승진되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영업 직원들이 이래서 떠나는 거죠. 여기에 리포트에 마치 1번서부터 5번까지는 탑 리즌에 나오는 것들이 영업 직원들은 돈만 밝힌다, 컴펜세이션만 밝힌다, 리워드만 밝힌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영업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은 뭐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공정하지 않고요, 리더들이 공정하지 않고요, 회사의 문화가 공정하지 않고요, 잘못된 사람들이 승진되고 인정받는 조직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조직도 결코 숫자에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영업 직원들은 전부 결과로 평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조직이나 회사는 없습니다. 영업 직원들은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결과로, 숫자로 평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조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업 직원들도 이렇게 평가라고 하죠. 결과도 보고, 과정도 보고, 팀의 컨트리뷰션, 콜라보레이션, 협업하고 같이 일하는 팀 참여도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라. 자기 개발을 하는지, 그의 3분의 1씩 이분하게 대등하게 쪼개든지, 아니면 30대 40이 되든 이렇게 쪼개라라고 하죠. 여기로 들어와 있는 많은 최고 경영자들께서 영업 조직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성과만 보지 말아라. 역량도 봐라. 잠재력도 봐라. 그 사람의 과정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균형을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영업조직에 시스템화 시키고 리더들을 교육시키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차트에 있는 것처럼 결과로 다 판단을 하죠. 그래,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인정해. 하지만 당신이 결과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네. 리더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받는 영업 직원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영업조직의 숙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량도 봐라, 성과도 봐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요새 어떻게 합니까? 성과 평가 지수 따로, 역량 지수 따로 해서 50대 50으로 해라, 몇 대 몇으로 배율을 넣어라, 이렇게 시스템화 하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 4년 가까이 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들어봤던 얘기들은 여전히 성과, 정확히 더 표현하면 성과가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결과입니다. 결과로 모든 걸 판단하죠. 이것이 지금 영업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공정성에 관련된 이슈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인사고과는 매저먼트 시스템이 아니죠. 많은 리더들이 매저먼트 시스템, 또는 보상 시스템과 영업 결과와 인사고과, 인사평가를 혼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렇지만 영업 조직의 결과는, 성과는 그 영업 직원의 인사고과 평가와 직장 생활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죠. 공정한 평가, 공정한 보상, 그게
전체 인사고과의 몇 퍼센트가 영업 결과가 들어간 것 관계없이 영업 결과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 공정한 보상의 시작은 뭡니까? 제대로 된 합리적인 목표의 설정입니다. 아까 제니퍼가 서베이에서 나타냈던 영업 직원들이 떠나는, 회사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unrealistic quota라는 게 있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쿼타 설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가을에 누렇게 추수할 때가 된 풍성한 논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황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옥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황무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은 쉽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강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두 팀을 똑같이 목표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일을 해도 쌀이 100가마니가 나오는 농지에 너 쌀 100가마니를 추수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황무지에 있는 사람은 너도 쌀 100가마니를 추수해라 라고 하는 리더가 존재하겠습니까?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죄송하지만 영업 현장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매우 불합리한 거죠. 목표라는 것은 딱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는 챌린저블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주스만 씨만 뿌려도 가을 되면 100가마니가 나오는데 거기에 목표를 50가마니만 나한테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목표는 챌린징하지 않죠. 열심히 해야지 한 120가마니가 나왔다고 봤을 때 100가마니 목표를 주는 거죠. 제대로 안 하면 80가마니 밖에 안 나올 때 100가마니를 목표를 주는 거죠. 챌린징 해야 됩니다. 챌린징 하지 않은 목표는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라는 것은 첫 번째 경기해야 될 것은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챌린징 해야 된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어테이너블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면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unrealistic하다는 거죠. 황무지에 지금 올해 한 해는 여기에서는 땅을 개간하는 데 시간을 다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쌀을 50가마니를 갖고 와라 한다는 것은 unrealistic하죠. unattainable 하죠. attainable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챌린징하지만 attainable 하다는 두 가지 키워드가 리더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많은 영업 리더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챌린징하고 어떤 게 어테이너블 하다는 건가? 목표를 한번 빌딩 블락,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지만 어떤 숫자를 시뮬레이션 할 때 빌딩 블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시작하는데 그 전년도에 이미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거나 또는 렌탈 계약을 맺었거나 그것이 계약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것들이죠. 전년도에 이미 확보됐고 매출이 발생되고 있죠. 전년도에 계약해서 올해 신규로 이러한 매출이 발생되는 것도 있겠죠.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1월서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이것들은 확실하겠죠. 100%겠죠. 그죠? 그 다음엔 영업기회라는 것을 세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영업기회는 뭐 거의 확실해. 뭔가 모든 우리가 문제를 그때 영업기회를 판단했을 때 5, 4, 7개를 말씀드렸지만 영업기회 제 요소들이 별 문제가 없어. 리스크 요소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풀 수 있어 라고 하겠죠. 기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블락이 있겠죠. 두 번째 블락은 어떻겠습니까? 가능성이 중간 정도라고 본다. 거기에서 5사에서 예를 들어서 고객과 우리와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 경쟁이 조금 우리가 고려될 것이 있다. 고객과 지금 일정 협의가 만만치 않다. 몇 가지 이유들로 해서 놓을 수 있겠죠. 그것도 세 가지 캐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거, 중간, 거의 불가능한 거 이렇게 놓게 있을게요. 세 번째는 똑같이 되겠죠. 그죠? 가능성이 낮은 거.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속성을 오른쪽에 합해서 빌딩을 쌓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확실하다는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존재하는 것들을 모아서 A, B, C, D로 놓고 약간 스카이 블루 존으로 놓고 중간에 약간 위험 요소가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렌지 색깔로 놓고 합을 놓고 보고 위에는 기회라고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놓아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영업 직원이 있다면 이 영업 직원한테 얼만큼의 타겟을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네 가지 지금 볼이 떨어졌습니다. 파란색 쪽에 타겟을 주시겠습니까? 흰색 점이 타겟점입니까?
노란색 점입니까? 아니면 딱 오렌지 색깔입니까? 설마 이 파란색 별점에다가 목표를 주시는 리더는 안 계시겠죠? 이거는 목표가 아니죠. 챌린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쉽게 목표를 달성하고 너는 엔조이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은 어떻습니까? 노란색도 이것은 챌린징하지 않지요. 확실한 것만 합해서 그걸 주는 거죠.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영업 직원들이 이런 목표를 할당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목표라고 주는 영업 리더들이 있지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흰색이죠. 약간 확실한 것들과 리스크가 있지만 해야 되는 것들 중간점 정도의 흰색 볼에다 찍어주는 경우가 있겠죠. 또 보다 과격한 리더들은 제일 위에다 찍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목표를 주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더들이 팩트를 모르면 이러한 분석을 할 수가 없다. 팩트를 모르면 직원들의 이러한 면들의 목표를 정확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래서 리더는 영업 현장의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리더가 어떤 경우에서든 모든 직원에게 고르게 챌린지를 주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챌린징 하면서 어테이너블 하는 타겟은 여기 흰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챌린징 하면서 어테이너블한 목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두 가지 원칙. 여러분들이 영업 리더들이 영업 직원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목표를 할당할 수가 있다.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떤 리더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밑에 딱 블루처럼 여기에다 목표를 주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밑에 리더가 직원이 4명이 있는데 한 명의 직원은 파란색 타겟을 받고 한 명의 직원은 흰색의 타겟을 받고 한 명의 직원은 노란색 타겟을 받고 한 사람은 딱 오렌지를 받았다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불평 가득 차죠. 그래서 리더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두에게 고르게 챌린지와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챌린징한 그럼 어테이너블한 타겟의 빌딩 블락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매저먼트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오죠. 목표를 줬으면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에 따라서 보너스도 주게 되겠죠. 매저먼트 시스템은 5가지 요소가 있지요. 어떠한 기준을 할 것이냐, 성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역량지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기본급은 얼마를 할 것이고 몇 퍼센트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믹스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KPI가 있겠죠. 매출은 어떻게 할 것,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배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직원들에게 보상을 줄 것인가라는 경쟁사와 또는 우리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데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직군별로 다르죠. 영업은 여러 직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서부터 제품 영업, 서비스 영업, 또는 파트너 영업, 고객 담당 영업, 영업 관리, 영업 지원, 기술 지원, 컨설팅, 여러 사람들의 기술 믹스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가지고 매저먼트 시스템을 설계하지요. 다시 돌아오면 뭡니까? 그래서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 리더가 공정성, 컨시스턴스의 키워드 넘버 1은 뭐냐? 목표를 공정하게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이제 매저먼트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되어 있어도 여러분들 기업들은, 여러분들 조직은 아마도 아주 훌륭한 이런 5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매저먼트 시스템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목표가 unrealistic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영업 성과와 목표와 관련돼서 우리가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영업 성과, 결과가 평가와 동일화돼서는 안 된다. 너는 영업 목표를 120% 했으니까 인사고가 A등급이야. 너는 영업 결과가 80%니까 인사고가 C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영업조직은 인사고가와 평가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시스템 읽어내면 되지 영업 리더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와 과정과 기타 개발 요소와 팀들이 결합돼야 된다. 이것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영업 조직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저는 두 번째 이 중간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만 중간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은 항상 연중에 직원들과 지금까지의 당신의 성과가 어떻고 당신의 과정이 어떠니까 이런 면이 좋아져야 될 것,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7월 중순이죠. 이제 여러분들 중간평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직원들과 앉아서 당신은 상반기에 이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당신 올해 목표에 몇 %를 했고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면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많은 영업 리더들이 저한테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저성과자 또는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좀 뒤떨어지는 직원들을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 일을 하도록 전환시키느냐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요새 여러분들 노동법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리더들이 회사가 함부로 하지 못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중간평가를 해서 코칭을 해서 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도록 만들고 그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들이다. 그런 결과적인 지수를 가지고 직원들을 로테이트 시키는 리플레이스 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걸 하려면은 중간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도 그런 시스템이 존재할 텐데 중간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영업 리더들에게 하지 말려고 하는 CEO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흔히 2000년대 초에 미국식 경영 또는 많은 기업들에서부터 아주 확 퍼진 게 뭡니까? 전방위 평가입니다. 고가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리더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부서의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들의 평가까지 전부 다 결합시켜서 동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 사람의 직원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 상사, 다른 상사가 어떻게 보는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360도 평가를 하자라는 게 아주 퍼졌습니다. 지금도 제가 자문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360도 평가, 여기 뭐 교수부도 들어와 계시고 HR 전문가 많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360도 평가 불가능합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친한 사람인데, 이러한 인정주의에 밀린 거기에 부합된 평가 지수가 결합돼서 어떤 공정한 평가가 있겠습니까? 그러기보다도 서로 차라리 관련된 팀들이 모여서 어떠한 주제나 사람에 대해서, 타스크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객관적으로 토론하면서 근거에 의해서 평가하는 팀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저는 제안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일관성 있는 리더, 영업 리더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결국은 시스템이 아니죠. 좀 전에 매저먼트 시스템에 대해 설계에 대한 기본 플로우를 말씀드려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근간을 흔드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돌도록 만드는 것은 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은 뭐냐? 특히 영업 리더는 영업은 숫자다. 절대 아닙니다. 영업은 숫자가 아니죠. 영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영업은 한순간의 행운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영업의 시스템이 아니라 영업의 리더들이 영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컨시스턴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 드리죠. 오늘 제가 일관성과 공정성을 섞어서 말씀드리지만 영업 리더의 공정성은 딱 하나의 키워드, 이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일관성의 또 하나 요소가 뭡니까? 흔히 요새 여러분 이해충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conflict of interes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사전적인 의미에서 공직에서 많이 쓰고 정치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충돌되었을 때 공적인 본분을 망각하는 일을 했을 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하죠. 똑같이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 리더의 본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업 리더의 본분과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벌어졌을 때 영업 리더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택했다면 벌써 그는 영업 리더가 아닙니다. 일관성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김광석 선생이 쓰신 수필, 우리가 수필 공부하면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관성에 대하여. 김광석 선생님의 문장을 제가 좀 따왔습니다. 내 나이 이제 70이니 이른바 기성세대다. 인생, 난 이것을 잘 모른다. 그러나 무엇인가 일관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나 계속 지금도 만나는 많은 멘토링 해주는 리더들에게 하는 말은 리더는 일관성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consistent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할당서부터 평가,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오늘 영업 리더의 네 가지 A, B, C, D 중에 C를 consistency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업 리더가 고가와 평가와 보상의 모든 시작은 목표 할당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목표를 제대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목표의 키워드는 챌린징 해야 되고 어테이너블 해야 된다. 도전적이어야 되고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목표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리더들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뭡니까? 평가를 지나치게 결과 중심으로 하지 말고 과정을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 평가도 해야 되고 이론에 치우치는 360도 평가의 전방위 평가도가 아니라 협의 팀이 논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공정한 평가. 그죠? 시스템이 제대로 돌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공정한 잣대. 이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에 제가 정말로 리더들에게 부탁드리는 영업 리더뿐만이 아니라 여기 인사 전문가도 들어와 계시고 많은 현업의 리더분들 들어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리더는 어떤 경우에서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A, C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밸런스와 3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죠.